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화로운 오후 집안일을 하시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보안팀입니다. 고객님 계좌의 이상 거래가 의심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이죠. 가슴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고객님, 혹시 어제 500만 원 송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사라지게 만드는 첫 번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종범죄 수사과 20년 경력의 김상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0년간 수사해온 전화금융사기의 무서운 실체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어떤 전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저는 절대 속지 않아요. 그럴 만큼 어리석지 않으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 이 부서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이런 수법에 속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생활 20년, 그중 15년을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학력, 지식, 나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세의 심장 전문의 박민수 선생님은 평소와 같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선생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박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약 거래 내역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분명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의 사기꾼은 놀랍게도 박 선생님의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가족관계, 심지어 최근 구매 내역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자 박 선생님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병원에서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자금이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가지고 있던 모든 예금과 투자금, 심지어 아이들 교육비까지 총 41억 원을 안전계좌라는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학 박사도 속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님도 지난해 비슷한 수법으로 20억 원을 잃으셨습니다. 경기도의 한 판사님은 10억 원 넘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한 분들도 속는 걸까요? 사기꾼들은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발견됐습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 뇌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이 명료하게 되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되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 이 부분의 기능이 약해지고 대신 본능적인 생존 반응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돈부터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는 절대 속지 않아라는 확신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의사도 속았고 판사도 속았고 교수도 속았습니다. 나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언제든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방의 첫 단계는 바로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6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일하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했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김 할머니는 검소하게 살며 조금씩 저축도 하셨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김 할머니는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보안팀 최준호 대리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와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출 신청한 적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고객님 명의가 도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더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 박태준 팀장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 대출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객님 명의로 여러 은행에서 총 7천만 원의 대출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김 할머니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의 자산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돌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지금 통장에 얼마나 있으신가요? 김 할머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을 이체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김순자 할머니는 속았을까요? 사기꾼들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단계적으로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첫째,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당신의 계좌가 위험합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라는 말로 공포를 심어줍니다. 둘째,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우리는 공식기관입니다. 라는 신뢰를 쌓습니다. 셋째, 긴급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라며 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합니다. 넷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며 구원자로 자처합니다. 이 네 단계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긴장 -2완 기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한 불안과 긴장을 조성한 뒤 해결책을 제시해 이완감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며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9세 이명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수법으로 4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서울의 83세 박영희 할머니는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안전계좌라는 말에 속아 송금하셨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발신자 번호를 조작하는 기술을 이용해 실제 기관 번호로 표시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금융감독원, 경찰청이라고 뜨더라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은행은 고객에게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00% 사기의 증거입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황하지 마세요.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카드 뒷면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그저 불안한 마음에 사기꾼의 말에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순간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나 급해. 병원비 보내줘.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3세 이영희 할머니는 어느 목요일 아침 이런 아들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외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많이 아픈 거야? 응, 갑자기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어. 보험금 처리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해. 300만 원만 빨리 보내줄 수 있어?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지만 이 할머니는 전화선이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서둘러 인근 은행을 찾아가 아들이 알려준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진짜 아들이 퇴근 후 전화가 왔을 때 이 할머니는 경악했습니다. 아들, 많이 아팠지? 지금은 괜찮아?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오늘 아프지 않았는데요. 이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신 AI 딥페이크 음성 사기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SNS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가족의 음성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이용해 그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목소리 복제에는 단 10초 분량의 음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SNS에 올린 짧은 동영상 속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만든 가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상황인 것처럼 꾸며 돈을 요구합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77살 박명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조금 더 큰 금액을 잃으셨습니다. 딸의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에 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1,0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더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즉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전화에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생일 축하 동영상 속 목소리를 AI로 학습시켜 복제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기는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2023년 한 해만 해도 노인 대상 음성 사기 피해액이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평균 피해액은 약 3천만 원. 한 분이 평생 모으신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만의 특별한 암호나 질문을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지난번에 같이 갔던 여행지가 어디였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지? 같은 간단한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사기꾼은 이런 개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급한 송금 요청이 오면 반드시 다른 경로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아들이라고 전화가 왔다면 원래 알고 있던 아들의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세요. 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가족들과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평소에 대화해 두세요.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연락할지 미리 약속해 두면 좋습니다. 넷째, 특히 병원비, 교통사고 합의금 같은 급한 상황을 언급하는 경우 더욱 의심하세요. 이는 가장 흔한 사기 시나리오입니다. 대전의 이영희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들 목소리가 좀 달랐는데 급하다고 하니까 확인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내 아들이 아프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하다고 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게 정말 우리 아들 딸일까?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에서 보내드린 안전 앱입니다. 설치하시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81살 최영호 할아버지는 어느 날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최 할아버지는 호기심에 그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했습니다. 앱 이름은 시티즌 코난이었습니다.
공식 경찰청 로고도 있고 이름도 유명한 탐정 만화 캐릭터를 연상시켜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설치 후에는 주변 범죄 정보를 확인하려면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떴고 최 할아버지는 모든 권한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앱을 설치한 직후 최 할아버지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최 할아버지가 지인에게 문의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은 2시간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최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경악했습니다. 계좌에 있던 1,200만 원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악성 앱 사기였습니다. 이 가짜 앱은 설치되는 순간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 특히 뱅킹 앱 정보를 훔쳐갑니다. 권한을 허용하면 사기꾼이 원격으로 여러분의 폰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78살 정미영 할머니도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정 할머니는 금융감독원 사칭 앱을 설치했다가 2천만 원을 잃으셨지요. 부산의 83살 김철수 할아버지는 코로나 안전문진표 앱을 설치했다가 통장, 잔고 50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런 악성 앱 사기는 노인분들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사기입니다. 왜 노인분들이 주요 타겟이 될까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의심 없이 앱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앱 설치 시 권한 허용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그중 80% 이상이 앱 설치와 관련된 보안 지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지난해만 약 3,000건이 넘게 신고되었습니다. 악성 앱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앱은 절대로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설치하지 마세요. 아무리 공식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라도 링크를 통한 앱 설치는 위험합니다. 오직 공식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세요. 둘째, 앱을 설치할 때는 권한 요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SMS 읽기, 전화번호부 접근, 저장소 접근 등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날씨 앱인데 전화번호부 접근 권한을 요구한다면 설치하지 마세요. 셋째,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세요. 새로운 앱을 설치하기 전에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앱을 설치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이 위험한 앱을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경찰청, 금융감독원, 질병관리청 같은 기관은 문자로 앱 설치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인천의 최영호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에서 보낸 거라고 해서 의심도 안 했어요. 오히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좋네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네요. 여러분, 디지털 세상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은 여러분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앱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KB국민카드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 중인데 주소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5살 이명자 할머니는 어느 화창한 봄날 오전 이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이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꾼들이 당황하고 전화를 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함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고객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카드 발급 취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계좌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모든 정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제 주민번호는 뭐뭐뭐이고 계좌번호는 뭐뭐뭐예요. 네, 확인됐습니다. 혹시 현재 고객님 계좌에 얼마나 입금되어 있으신가요? 명의도 용범이 인출을 시도할 수 있어서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에 이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통장에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이체를 위한 보안카드 번호나 OTP 번호를 불러주시겠어요? 결국 이 할머니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렸고 통장 잔고 2천만 원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8살 박철수 할아버지도 같은 수법에 당하셨습니다. 카드 신청 안 했어요 라는 말이 오히려 사기꾼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요. 박 할아버지는 3,2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드 배송 사칭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카드 신청한 적 없다고 말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에 맞는 대본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기의 심리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프레이밍 효과라는 심리학적 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카드 발급이라는 거짓 상황을 제시해 혼란을 일으킨 뒤 바로 명의도용이라는 더 큰 위협으로 대체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처음에 의심은 잊고 새로운 위협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교묘한 점은 사기꾼들이 마치 여러분을 도와주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구원자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심리 조작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숫자, OTP 번호. 이 모든 것은 전화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둘째, 카드사, 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세요. 카드 뒷면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바로 말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족들과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바로 자녀나 지인에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의 박지영 할머니 79세는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통화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혹시 고객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죠? 사기꾼은 즉시 전화를 끊었고 박 할머니는 본인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1,8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화 속 급한 목소리에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제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법입니다. 월 50만 원 추가 수입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강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9살 강병태 할아버지는 은퇴 후 늘어난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유튜브를 자주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투자 관련 동영상을 보다가 이런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사람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뒤에는 화려한 사무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25년 경력의 금융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구독자도 30만 명이 넘고 댓글에는 선생님 덕분에 매달 60만 원씩 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성공 후기가 가득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호기심에 몇 개의 무료 강의를 더 보았습니다. 내용은 그럴듯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 경제 뉴스 읽는 법,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무료 강의를 모두 본 후 강 할아버지는 유료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30만 원이었지만 월 5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한 달이면 본전을 뽑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료 강의를 시작하자 강사는 수강생들을 위한 특별 카카오톡 채널에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매일 오늘의 투자 팁을 공유했고 때로는 특별 정보라며 특정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에 강 할아버지는 소액 1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투자는 20% 수익을 냈습니다. 이에 고무된 강 할아버지는 조금 더 큰 금액 300만 원을 투자했고 이번에도 15%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강 할아버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강사는 특별 투자 기회라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최소 1,000만 원부터 투자 가능합니다. 강 할아버지는 고민했지만 이미 몇 번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3억 원을 모두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강사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카카오톡 채널도 삭제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유튜브 채널은 가짜였고 댓글도 모두 사기꾼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구독자 수도 거짓으로 부풀려진 것이었지요. 비슷한 사례로 서울 노원구의 80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주식 투자 오픈 채팅방에 초대받아 2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부산의 76살 정영호 할머니는 연 30% 수익 보장 펀드에 7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으셨습니다. 이런 투자 사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사기꾼들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뢰 구축 단계입니다. 그럴듯한 이력과 화려한 배경, 수많은 가짜 후기와 구독자를 내세워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 무료 정보 제공 단계입니다. 실제로 유용한 기본 지식을 무료로 알려주며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셋째, 소액 성공 경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수익이 나는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넷째, 대규모 투자 유도 단계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큰 돈을 요구하고 이 돈은 결국 사라집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단계적 승낙 기법이라고 부르는 사기 수법입니다. 작은 요청부터 시작해 점점 더 큰 요청을 하는 방식인데 사람들은 이미 작은 요청에 응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요청도 거절하기 어렵다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런 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확실한 수익, 원금 보장, 절대 손해 없음 같은 말에는 항상 의심하세요. 합법적인 투자는 항상 위험을 명시합니다. 둘째, 개인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한 투자 권유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 상품은 공식 경로를 통해 판매됩니다. 셋째,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회사나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상의하세요. 특히 큰 금액을 투자하기 전에는 꼭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다섯째,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에 절대 굴하지 마세요.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수원의 강병태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번 돈이 제 눈을 멀게 했어요. 저는 이건 진짜다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 작은 수익은 그저 더 큰 돈을 뺏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인터넷에서 보는 투자 정보는 항상 의심하세요. 특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쉬운 돈벌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만 일하시면 월 100만 원 드립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3살 김영철 할아버지는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적은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는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아르바이트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바로 연락했고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주로 커피숍이나 지하철역에 가서 택배를 받아 다른 장소로 배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커피숍에서 서류 봉투를 받아 다른 장소로 전달했습니다. 보수는 즉석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점차 배달 횟수가 늘어났고 배달물도 서류 봉투에서 작은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속대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나 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할아버지를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할아버지가 배달한 상자 안에는 사기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자녀가 사고를 쳤다, 보이스피싱 조사 중이다라고 속여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김 할아버지 같은 수거책을 통해 돈을 받아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모르는 사이에 사기단의 일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구의 71세 박명호 할아버지는 휴대폰 개통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하루에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휴대폰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박 할아버지는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74살 최순애 할머니는 통장 관리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액이 커서 실제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법률 용어로는 대포통장, 대포폰, 수거책 범죄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제3자의 명의나 도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을 주로 노리는 것이지요. 이런 아르바이트 사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의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의심하세요. 하루 2시간에 50만 원과 같은 조건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거나 통장카드를 빌려주거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아르바이트는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셋째, 현금을 직접 만지는 일, 특히 봉투나 상자에 담긴 현금을 배달하는 일은 100% 불법입니다. 넷째, 아르바이트 업체가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는 피하세요. 이런 불법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이 이런 행위의 불법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안의 김영철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급해서 의심도 안 했어요. 단순히 물건만 옮기는 일인데 뭐가 문제 되겠나 싶었죠. 그런데 결국 전과자가 됐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어 밤마다 눈물이 나요. 기억하세요? 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평생 살아오시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 바로 이런 아르바이트 제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실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심장 전문의 박민수 씨는 41억 원을, 김순자 할머니는 3천만 원을, 이영희 할머니는 300만 원을, 최영호 할아버지는 1200만 원을, 이명자 할머니는 2천만 원을, 강병태 할아버지는 3억 원을, 김영철 할아버지는 자유와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만 더 의심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우니 나중에 제가 직접 전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맞아? 그럼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지? 그 앱 정말 공식 앱이 맞나요? 제가 직접 앱스토어에서 찾아볼게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 아르바이트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사업자 등록증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76살 장미영 할머니는 유사한 전화를 받았지만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몇 번으로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리면 될까요? 사기꾼은 즉시 전화를 끊었고 장 할머니는 1,8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80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아들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가족끼리 정해둔 암호를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어디지? 사기꾼은 대답하지 못했고 최 할아버지는 3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전의 79살 윤정희 할머니는 카카오톡으로 앱 설치 링크가 왔을 때 먼저 손녀에게 전화해 물어보았습니다. 손녀는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윤 할머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82살 송영수 할아버지는 월 500만 원 벌 수 있는 재테크라는 유튜브 강의를 보다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당 업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송 할아버지는 투자를 멈췄고 1,0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관으로 일하며 많은 사기 피해자를 만나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피해를 막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묻는 순간 바로 끊으세요. 이것은 절대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진짜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특히 안전, 보안, 확인 같은 단어가 포함된 링크는 더욱 위험합니다. 앱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하세요. 셋째, 가족들과 비상암호를 정해두세요. 우리 첫 여행지가 어디였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같은 간단한 질문이면 됩니다. 사기꾼은 절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의심되면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카드 뒷면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절대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다섯째, 지금 당장, 오늘 마감 놓치면 후회 같은 말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좋은 기회라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섯째, 수익이 지나치게 좋거나 일이 너무 쉬운데 돈을 많이 주는 경우를 의심하세요. 월 100만 원, 주 3일, 하루 2시간과 같은 조건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일곱째,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통장, 카드, 휴대폰을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덟째, 투자를 하거나 큰 돈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상의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중요한 결정 전에 자녀나 가까운 이웃과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세요. 화면 잠금 설정, 금융 앱 비밀번호 설정, OTP 앱 사용 등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원칙들은 매우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낯선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에는 항상 의심의 눈길을 두세요. 서울에 사시는 83세 정영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노인 교육을 듣고 나서부터는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끊어요. 그러고 나서 은행이면 은행에 직접 전화해보고 가족이 전화했다고 하면 원래 알던 번호로 다시 전화해봐요. 덕분에 2번이나 사기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작은 의심, 잠깐의 확인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모아온 그 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질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의심으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전화금융 사기 수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찰 사칭 전화, 은행 직원 사칭 전화, 가족 사칭 전화, 악성 앱 사기, 카드 사칭 사기, 투자 사기, 아르바이트 사기 등 사기꾼들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기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기 수법은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여러분의 동의와 행동이 있어야만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끊고 링크를 누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말하지 않고 송금하지 않는다면 사기꾼들은 결코 여러분의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20년간 경찰로 일하며 많은 피해자를 만나봤지만 가장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이 사후에 그때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미덕이고 확인은 지혜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살 김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 얼굴 보고 거래했는데 요즘은 전화, 인터넷, 앱 이런 것들만 이용하니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의심하고 봅니다.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게 내 돈, 내 정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김 할머니의 말씀처럼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살아오며 쌓아온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관으로서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를 봐왔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하루아침에 잃는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전화로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순간 전화를 끊으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급한 송금 요청에는 반드시 다른 경로로 확인하세요. 앱은 공식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너무 좋은 투자나 아르바이트는 의심하세요. 그리고 항상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이 간단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내용을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실전 대응법은 댓글로 작성해 놓았으니 꼭 숙지하세요.